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어제 이제 장이 급등하면서 계좌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꽤나 좋은 수익을 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에 이제 트루 인버스 EX 코스닥 150 선물 ETN을 매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닥 곧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곧버스를 오전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곧버스가 상승 VI가 걸렸어요. 12시 잠깐 넘어서 상승 VI가 걸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곧버스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좀 지켜봤었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부를 수익 실현했어요. 네, 코스닥 곧버스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리스크 엣지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4,000원짜리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께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전체 공개 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24,000원만 있으면 24,000원만 한 달에 내며 제가 매수매도 내역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좀 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HLB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곧버스 혹은 코스닥 두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꽤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현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꽤나 출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넘치는 상태예요. 다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피곤함이 느껴지는 장일 뿐이지 사실상 유동성만큼은 괜찮은 시장이고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버리지든 혹은 곧버스든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코스닥 곧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금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곧버스를 왜 더 좋게 보냐, 바로 전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이고요. 3개월 전에 대한민국 2차전지 주가가 위험합니다. 에고프로 BM, 에코프로, LNF, 금양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최고의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저는 대한민국 2차전지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으며 앞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에코프로 BM이 38만 500원대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덜 빠졌어요. 이 종목이 그나마 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8만 4,500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급반등을 했죠. 이로 인해서 꽤나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8만 원대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28만 4,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꾸준하게 주가는 굉장히 크게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코스닥 곧버스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이런 2차전지, 특히 2차전지가 코스닥 대형주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곧버스를 산다는 것은 2차전지에 숏을 친다는 것과 비슷한 명목이에요. 물론 2차전지 숏 상품이 있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 종목이 있긴 한데 사실 2차전지만 매매하는 것과 아니면 코스닥 전체를 매매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2차전지, 대한민국의 2차전지 종목들은 결국에는 세력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리고자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하고자 하면 하락하는 것인데 저는 개미 털기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것 혹은 손절을 하더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미를 털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코스닥 곧버스를 매매를 함으로써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우리 멤버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채팅이 약간 좀 있었어요. 사실상 지금 이럴 때일수록 기업 분석 혹은 차기 주도주들을 미리미리 좀 찾아놔야지만 추후에 주도주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버블이 끼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점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2차전지처럼 말이죠. 따라서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을 모으고 띄우고자 하는 작전 세력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2차 전지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2차 전지를 그대로 펌핑을 시킨다면은 시간이야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적으로도 숫자로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미 물량이 너무 많아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까지 수익을 보게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이제 주가를 띄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차전지 외에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로 이제 주도주가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만약에 버블이 낀다면 역시나 올해 하반기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멤버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그런 주도 섹터, 차기 주도 섹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의견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도 코스닥 코퍼스를 통해서 괜찮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STO라던가 혹은 뭐 조선, EUV 이런 쪽에 대한 대화를 나눴었고, 사실 STO 같은 경우도 슬슬 이제 좀 띄우기 위해서 정보들을 수면 위로 띄우고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 금융기관에서 매우 적극적인데 정치권에서 슬로우하네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 본인들이 얻는 게 생길 때 적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서울옥션, 몇몇 증권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숏에 대한 이런 상품도 좀 올라왔고요. 오늘도 뭐 꽤나 많이 올랐죠. 2차전지 인버스와 코스닥 150 인버스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네요. 어쩔 수 없죠. 2차전지가 대부분이 코스닥 중대형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전지라 점점. 그렇죠. 2차전지 인버스도 괜찮은 했지, 수단 같아 보이네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세력 노름 때문에 사실상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인버스를 치기에는 좀 머리가 아픈 구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스닥 고버스에 좀 베팅을 한 것이고요. 저는 어제 상승이 공매도 커버도 있지만 저번 주 FS 중에 가장 강세가 원화였거든요.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호주 달러, 유로화, 엔화 모두 비교해도 원화 강세가 더 강했거든요. 금일 코스닥 하락 원화 되돌림으로 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대비 강세더라고요. 영광님께서도 보셨군요. 네네. 또 최근에 달러 인덱스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나 그 움직임도 크게 없었던 것도 의아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투자는 수학처럼 답이 명확한 게 아니니까요. 특히 시기면에선 더더욱 달러 강세일 때 올랐었죠. 맞습니다. 외인 떠난다 만다, MSCI, 선행진 지수 불발된다 등 얘기가 있는데 다 헛소리로 봅니다. 통화 강하고 실적 오르면, 특히 수출이 좋으면 자금은 유입이 됩니다. 선진지수는 원래 어렵고요. MSCI 선진지수가 이번에 좀 유입이 불발됐다, 이런 식의 좀 노이즈들이 많은데 원래 선진지수 선진지수는 편입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고, 외국인들이 뭐 떠난다 만다 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죠. 네,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패시브용이에요. 한국이 진짜 좋아서 들어오는 자금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투명하지 않아서 뭐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미국이죠. 미국도 똑같이 이제 사회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좀 오래되었고요. 지금 뭐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뭐 인도는 또 안 그렇습니까? 인도는 재무제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는 분식회계가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이런 인도 지수 어떻죠?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투명한 시장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 뭐 쉽게 말해서 통화가 강하면 환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금은 유입되는 겁니다. 네. 딱히 뭐 이런 거 가지고 태클 걸 일은 없어요. 처절히 동감하네요. 결국엔 EPS에 수렴하는 것을, 네, 정확히 핵심을 찝었죠. 전 세계 대비 원화가 강세인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뭐 강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가장 약했고요. 두 번째로 수출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수출이 턴어라운드 하고 정말 안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턴어라운드 구간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율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화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필승님 고버스는 이번에도 변곡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하셨네요. 어찌 매번 이렇게나 정확한지 놀랍네요. 중국 수입액은 서프라이즈네요. 매수 진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고버스 상품을 투자할 때
코스닥 고퍼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여러 번 투자했죠. 전부 다 수익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어요. 코스닥 고퍼스는 단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실현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도 뭐 일부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괜찮은 수익을 내고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수혜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PM, 뭐 LNF, 금양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EPS대로 펀더멘털대로 하락한다면 다시금 코스닥 고퍼스 혹은 2차전지 쇼상품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영업이 매출액이 나왔는데 역시나 형편없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45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어떻죠? 29조죠. 네, 1년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29조예요. 네, PL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 정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3분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올해 4분기는 더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 4분기 정도, 올해 정도의 만약에 수재가 유지된다면 내년은 또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특히 한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딱히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쪽을 좀 보는 것이 올해 차기 주도주를 잡아내는데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고퍼스라던가 2차 전지 인버스 상품도 공매도 금지에 오히려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 제 에코프로의 그런 콩코를 보면 ESS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쉽게 말해서 ESS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비 매출액이 30%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함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30%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자 ESS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ESS 매출이 증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터리 쪽이 그만큼 안 좋아서 네, 상대적으로 ESS가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전자도 물론 있지만 후자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나 어제 오늘 변동성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빠르게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2차전지를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도 느낀 점이 꽤나 있었어요. 어차피 인간의 광기는 인간의 관계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2020년도에 이항을 통해서 10배 먹었고요. 2011년도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10배 먹었던 것처럼 향후 광기가 어릴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나온다면 펀더멘털이 조금은 좀 안 좋더라도 성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잡아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멤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댓글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매수매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고버스 공매도 수혜 종목 혹은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